맥도날드의 시그니처 메뉴인 빅맥 세트에는 뭐가 들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맥도날드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빅맥 세트, 이 햄버거 세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의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맥도날드 사이트에 가면 이 성분들을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이트에 갔을 때는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이런 정보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재료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본사에 메일을 넣었습니다. 여기 있는 재료를 공개해 줄 수 있는지요? 하지만 답변은 역시 안 된다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재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이걸 공개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식품안전나라라고 하는 정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되는 어떤 제조사의 이름이나 또는 제품명 또는 맥도날드를 입력해서 여기 들어가는 빵과 소스 그리고 이 케찹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그리고 미국 맥도날드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햄버거 세트에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 있는 번부터 볼게요. 와, 번 진짜 색깔도 예쁩니다. 오늘은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제가 핸드폰에 메모해 놓은 것들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 한국 맥도날드 이 번을 만드는 회사, 여기에서 신고한 성분표가 여기 있습니다. 재료를 보시면 밀가루, 기타 과당, 효모, 채종휴, 기타 가공품, 참깨, 정제소금, 감자 전분, 곡류 가공품, 혼합 제제, 향료 제제, 기타 가공품, 쇼트닝, 혼합 제제, 건조 효모, 정제수 이렇게 16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빵의 가장 큰 문제가 밀가루 또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성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밀가루도 기타 과당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기름이에요. 카놀라유와 쇼트닝입니다. 참고로 카놀라유는 원래 유채 씨앗의 기름이 있었는데 여기서 독성과 어떤 쓴맛이 있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이것을 새로운 유채로 만든 기름이에요. 그래서 카놀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지방 쇼트닝은 원래는 상온에서 액체인 기름을 어떤 가공을 통해서 고체로 만들어낸 가공된 기름입니다. 원래는 수수화 또는 경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트랜스 지방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에스터 교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공된 기름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기름 모두 어떤 씨앗 기름 또는 콩기름 같은 것들을 화학적으로 가공한 그렇게 얻어낸 기름을 가지고 한 번 더 경화나 에스터르 교환 같은 인공적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름이에요. 제가 이 채널에서 오랫동안 이런 가공된 기름, 나쁜 기름들 조심하라고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 근거 중 첫 번째는 염증이고요.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씨앗에서 고도로 정제한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요. 이런 지방은 조금 더 산화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먹는 지방은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지만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구성 성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메가6는 조금 더 취약해서 산화, 산소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손상에 취약한 물질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었을 때 그것들이 조금 더 손상이 되거나 물질 교환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쇼트닝 있는 기름도 이 몸의 입장에서는 수백만 년 또는 수십만 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최근에 우리 현대에 들어와서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몸에 넣고 있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혼합 제제, 기타 가공품, 향료 제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막연하게 카테고리를 묶여있는 이 항목들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한국엔 없어요. 참고로 미국 맥도날드 성분표를 보시면 실제로 여기 안에 하위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다 풀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빵의 아쉬운 점은 여기 들어가는 밀가루, 이게 정제 탄수화물이기도 하고 여기 들어가는 기타 과당이랑 같이 혈당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점, 그리고 글루텐이 있으니까 장과 뇌에 문제를 만들거나 염증과 면역에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쁜 기름, 카놀라유와 쇼트닝이 대사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패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햄버거가 나쁘다고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이 고기가 질이 나쁘거나 또는 여기에 첨가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맥도날드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맥도날드 버거의 패티는 보존료가 들어가지 않으며 소고기 패티는 100% 순 쇠고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매장에서는 여기에 소금과 후추를 시즈닝으로 좀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소고기, 소금, 후추 이 세 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빅맥의 소고기 패티는 100% 호주산 청정우의 고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죠? 사실 이건 맥도날드가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 햄버거 패티에 물, 인산염, 증량제,
바인더와 같은 성분들이 추가 들어가면 패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인산염은 고기에 넣었을 때 수분이 더 많이 잡히게 하는 성분이고요. 바인더는 이 재료가 조금 더 쫀쫀하게 붙을 수 있게 하는 접착 성분, 그리고 증량제는 이 고기의 양을 조금 더 저렴하게 올려줄 수 있는 첨가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못 넣게 하고 있어요. 참고로 한국의 규제는 조금 더 느슨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고기 함량이 전체 50%만 넘어가면 패티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한국의 맥도날드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100% 소고기만 사용한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햄버거에 이 빵과 고기, 야채만 있으면 맛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소스예요. 여기 들어가는 게 빅맥 소스인데 이 소스의 성분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빅맥 소스의 재료는 콩기름, 물, 절임류, 향신료 조제품, 발효식초, 복합 조미식품, 달걀 노른자, 변성 전분, 발효식초, 겨자분, 복합 조미식품, 잔탄검, 식물성 분해 단백, 시즈닝 오일, 천연 향신료, EDTA 칼슘2 나트륨입니다. 여기에 있는 식물성 분해 단백은 풍미랑 감칠맛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조미료 역할이고요. 그리고 EDTA, 이 칼슘 나트륨은 산화 방지제입니다. 이게 들어갔을 때 이 음식이 조금 더 상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절임류, 향신료 조제품, 복합 조미식품, 시즈닝 오일, 여기엔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맥도날드의 빅맥 소스의 성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소이빈 오일, 콩기름입니다. 콩기름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까요? 바로 이 소스가 마요네즈 기반의 소스이기 때문입니다. 마요네즈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용유에 달걀 노른자, 그리고 식초, 소금 같은 걸 넣어서 유화시켜서 블렌딩해서 만드는 소스예요. 이런 끈적끈적한 소스들은 대부분 다 이런 마요네즈 기반의 소스고요. 이 마요네즈를 만들 때 쓰는 기름들이 제가 강조드리는 씨앗이나 콩에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억지로 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표에서 이 마요네즈의 재료인 대두유, 노른자, 식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재료가 스위트 렐리시입니다. 렐리시는 과일이나 채소를 다져서 식초에 절여서 먹는 식품입니다. 서양에서 많이 먹는다고 해요. 이 빅맥 소스에 들어가는 렐리시에는 다진 피클, 설탕, 고과당 옥수수 시럽, 식초, 소금, 옥수수 시럽, 잔탄검, 염화 칼슘, 그리고 향신료 추출물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단맛을 내는 것은 설탕과 옥수수 시럽이에요. 그 외에도 이 소스에는 향신료, 식물성 단백질, 설탕, 카라멜 색소, 대두 레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대두 레시틴은 기름과 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섞어주는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 이 유화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화제마다 종류가 다르고 그것마다 몸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달라요. 어떤 유화제는 장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팔리는 버전의 빅맥 소스의 이 성분을 공개한 오픈 푸드 팩트라는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였습니다. 재료 구성은 한국과 거의 비슷했는데 약간의 차이만 있었어요. 이 데이터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영양 정보입니다.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팔리는 빅맥 소스에는 100g당 담요 함량이 10g이었습니다. 이 빅맥 하나에 20g의 소스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2g 정도의 당류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설탕 기준으로는 반 티스푼이 조금 안 돼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요즘 밖에서 먹는 식품들에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g 정도면 생각보다 그냥 애교처럼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피클의 재료도 확인했습니다. 이 피클에는 오이, 정제수, 발효식초, 설탕, 정제소금, 향료, 그리고 식품 첨가물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이 향료나 식품 첨가물에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맥도날드의 피클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여기에는 백반, 포타슘 소르베이트, 방부제입니다. 천연 향료, 폴리소르베이트 80, 이건 유화제고요. 강황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백반이 뭔지 살펴봤는데 화학명으로는 황산 알루미늄 칼륨이라는 물질입니다. 오이의 세포벽에 있는 펙틴 성분과 알루미늄이 결합했을 때 이 세포벽을 단단하게 굳혀주고요. 그래서 절임 과정에서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이 식감이 아삭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이지나 단무지를 만들 때 식감을 위해서 소량 사용되었던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분이었던 식품 첨가물 두 개는 아마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성분이거나 유화제 계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할 수는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오이랑 물, 식초, 그리고 설탕 같은 게 들어가고 그 외에 첨가물이 들어간다.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것들의 어떤 식감을 만드는, 흐물흐물해지지 않게 만드는 성분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치즈입니다. 이 빅맥에 들어간 치즈가 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미국 맥도날드의 치즈에 들어간 성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빅맥의 치즈는 이름이 가공 치즈 제품입니다. 원래 자연의 치즈는 우유,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응고제 이걸 넣어서 굳혀서 만드는 거예요. 소금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유제품 함량이나 이런 제조 방식이 이런 기준을 못 채웠을 때는 여기에 치즈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 치즈 제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미국 빅맥의 치즈는 우유, 크림, 물 외에도 구연산 나트륨, 구연산, 효소, 데두레시틴, 그리고 색소를 넣어서 만든 가공된 치즈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치즈가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치즈를 어떤 공장에서 만드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또 다른 햄버거 치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치즈의 색깔이 되게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즈의 성분이 뭔지를 확인해보면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쓰는 치즈랑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형 자체가 가공 치즈로 분류되어 있고 연 주황색의 슬라이스 탑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맥도날드 빅맥의 치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치즈의 원재료는 치즈, 정제수, 가공 치즈, 랜댓 카제인, 식물성 유지, 구연산 3나트륨, 유청 단백 분말, 소금, 제인산 3나트륨, 소부산, 혼합 제제, 피로인산 나트륨, 또 혼합 제제입니다. 여기에서 구연산 3나트륨, 제3인산 나트륨, 피로인산 나트륨 이것들은 가공 치즈를 매끄럽게 녹이고 굳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소부산은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는 보존료고요. 랜넷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에 랜넷이라는 효소를 넣어서 만든 흰색 가루입니다. 이것은 주로 치즈의 식감을 내거나 모조 치즈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치즈가 이 치즈와 같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들어간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식물성 유지 같은 것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좀 더 자연 치즈에 가까웠다면 조금 더 건강에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 감자튀김의 성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이 진짜 좋아요. 사실 이 감자튀김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했던 건 이 감자가 아니고 어떤 기름에 튀기느냐입니다. 한국 맥도날드 홈페이지에 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맥도날드에서는 여기에 해바라기 씨유와 다른 식물성 기름을 혼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 식물성 오일이 뭐냐가 또 쟁점일 텐데요. 미국의 맥도날드에서 옛날에는 이 감자튀김을 튀길 때 tallow, 소지방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동물성 지방이 나쁘다는 의견이 펴지면서 식물성 지방이 좋다라는 어떤 미신이 퍼지면서 지금 미국의 맥도날드에서는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그리고 부분 경화 대두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자튀김에 대해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04년 한 소비자 단체에서 이 맥도날드의 이 성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맥도날드에서 공식적으로 답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2004년의 답변에서는 여기에 감자의 비율이 93에서 94%, 그리고 튀길 때는 대두유나 옥배유를 쓴다고 했고요. 이것들을 2일에서 4일 정도 쓰고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게 20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바라기 씨유 외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콩기름이나 옥배유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걸 튀긴다는 겁니다. 튀긴 음식은 설밀나트리 4번째에 들어가 있는 요소이죠. 이것도 몸에 들어왔을 때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튀긴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기름을 고온으로 반복 가열했을 때 산화가 일어나고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나 곡류 등의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아스파라긴산과 당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입니다. 마에야르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만들어지는 그 갈변 반응에서 생기는데요. 이 감자튀김 외에도 빵이나 커피, 바짝 구운 고기에도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튀김에는 대략 킬로그램당 0.8에서 1.8mg, 커피에는 0.1에서 1.1mg, 빵에는 0.03에서 0.45mg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감자튀김 한 봉지가 약 100에서 150g 사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0.1에서 0.2mg의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아크릴아마이드 자체는 어떤 관장 섭취량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이렇게 독성이 있거나 발암 성분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 섭취량을 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선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식약처에서는 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감자칩 같은 제품에 대해서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을 킬로그램당 0.3에서 1mg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소비자들이 섭취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제조사들이 만들 때 참고해야 되는 어떤 기준 수치입니다. 이 감자튀김의 두 번째 문제는 당 독소입니다. 최종 당화산물이에요.
이 최종 당화산물은 보통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분간 결합해서 고연으로 가열될 때 또는 튀겨질 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노화를 가속하고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기나 단백질, 이런 식품들을 튀길 때 당 독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이런 튀긴 음식은 조심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분들도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튀긴 음식은 집에서 튀긴 음식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름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재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튀김을 할 때는 한 번만 튀기거나 몇 번 정도 재사용을 하고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매장에서는 이런 기름들을 며칠 동안 사용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 동안 긴 시간 동안 가열을 하고 이것들에 어떤 음식들이 들어갔다 나오게 되고 이것들을 며칠 동안 쓰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름이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손상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공된 기름을 한 번 더 튀기는데 너무 많이 가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기름을 같이 먹고 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한국의 맥도날드에서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 기름을 관리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는 매일 이 기름의 산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름이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기름의 교체 타이밍을 결정합니다. 그 수치가 너무 높다면 이제 이 기름을 바꾼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매일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이런 업장에서는 며칠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름의 교체 주기가 길수록 이런 기름들에서 산화 스트레스, 아크릴아마이드, 당 독소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자튀김 먹을 때 보통 이 케첩에 찍어 먹습니다. 이 종이에 케첩을 짜서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이 케첩에는 토마토 페이스트, 정제수, 기타 과당, 물엿, 발효 식초, 정제소금, 케첩 스파이스 브랜드라는 어떤 조미료의 조합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에 더해진 물엿과 과당이 단맛과 점도를 높이고요. 식초가 저장성을 높이고 이 마지막에 들어있는 케첩 스파이스 브랜드가 조미료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이 케첩 한 팩이 9g인데요. 여기에는 2g의 당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빅맥 소스의 당류도 2g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햄버거 세트를 먹었을 때 콜라를 제외하고 섭취되는 당류는 이 소스와 케첩에서는 4g 정도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류를 걱정한다면 진짜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콜라입니다. 맥도날드의 콜라는 코카콜라인데요. 미디엄 사이즈는 425ml입니다. 열량은 133kcal, 당류는 33g입니다. 설탕으로 환산하면 6티스푼 정도예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제로콜라 드시고 계시는데요. 제로콜라는 당류 함량도 0, 칼로리도 0입니다. 여기에는 카페인과 나트륨만 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햄버거 세트를 먹을 때는 이 콜라 대신에 제로콜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덜 나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어요. 다만 제로콜라에 들어있는 감미료들도 각각마다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자주 많이 먹어서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맛있게 먹고 싶을 때만 과하지 않게 먹는 것 정도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한테 이 제로콜라에 당류가 없다고 해서 마음 놓고 먹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공 감미료가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단맛 자극은 우리 뇌에서 보상회로를 킵니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단맛이 너무 익숙해지고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기가 어려져요. 어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입맛 같은 거, 음식에 대한 기억과 선호 같은 것들이 평생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는 최대한 늦게 또는 가능하다면 적게 이런 가공식품에 노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이야기고요. 아이들이 친구들과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먹게 해주시고요. 집에서는 조금 더 건강한 대안들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재밌었던 게 있는데요. 맥도날드에서는 이제 감자튀김 대신에 이렇게 쌀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홍천 우리 쌀칩인데 쌀, 현미, 해바라기유, 그리고 자일리톨 이렇게 있는 칩인데 아마도 이제 맥도날드에서도 사람들이 감자튀김을 조심하는 걸 알고 있고 소비자도 선택을 좀 바꾸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체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한 제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희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에서도 사람들의 이런 건강 니즈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한두 먹는다고 해서 뭐 병에 걸리거나 몸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양과 빈도, 이런 주기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런 음식들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이것들을 완벽하게 완전히 끝나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먹던 거에서 빈도를 줄이거나 양을 줄이는 식으로 조금씩 바꾸는 것,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이런 음식들을 먹고 싶다면 가끔씩은 내가 너무 무너지지 않게 가끔씩은 과하지 않게 먹는 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0점에서 100점짜리 완벽한 식단을 한 달만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강박이 생기거나 불안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가끔씩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을 때 우리가 뭐 콜라는 제로 콜라로 바꾸고, 감자튀김은 뭐 쌀칩으로 바꾸거나 좀 빼고, 단품만 먹거나, 또는 위에 있는 빵을 빼거나, 또는 소스를 좀 덜 먹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자신의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과하지 않게 먹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1년, 2년, 3년, 10년 장기간 지속하는 게 저는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박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 맥도날드를 비방하거나 무엇을 광고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 맛있는 햄버거 세트, 여기에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것들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각자가 조금 더 현명하게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맥도날드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가 조금 죄송하고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식들을 찾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 햄버거 번에 쇼트닝과 카놀라유 대신에 조금 더 건강한 올리브유, 빅맥 소스도 조금 더 건강한 기름을 만들고, 설탕 같은 것들을 좀 줄이거나, 감자튀김 대신에 오븐에 구운 감자 같은 거, 또는 다른 대안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서 이 맥도날드를 찾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식품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 선택이 바뀌고, 사람들의 건강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다뤘으면 하는 식품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컨텐츠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